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FX의 메시 디포메이션 기능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이용하여서 출구의 위치가 변화할 때 어떻게 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고정 유체 영역이 있고 왼쪽 부분에 이동하는 유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유체 영역은 이동 방향으로는 제가 임의로 4mm 이동하여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때 입구에서 들어온 유체가 출구로 빠져나가게 되면 출구의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변할 때 유동 해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 CFX 메시 디포메이션 기능을 적용을 할 거고, 고정 유체 영역과 이동 유체 영역 간의 인터페이스 설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동 유체 영역은 4mm 이동 후 원위치로 복귀하는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합니다. 워크벤치 실행하신 후에 블리드 플로우 CFX를 더블 클릭하시고,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부에 있는 것이 탑 플루이드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고, 이게 메인 플루이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메쉬를 더블 클릭하여서 메쉬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격자를 생성하기 전에 저희가 입구, 출구가 될 면을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일단 페이스를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Create Named Selection이 있습니다. 이 Create Named Selection을 선택하신 후 원하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인렛을 이쪽 부분에, 탑 아웃렛을 이동 유체 영역을 상부 부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벤치로 CFX를 실행하다 보면 솔리드 영역을 유체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CFX에서 임의로 이름을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델만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유체 영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유체 영역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reate Named Selection으로 탑 플루이드와 메인 플루이드 이름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이징을 2mm로 하였고 나머지는 디폴트를 두었고, 페이스 사이징을 조금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디 사이징, 페이스 사이징에 0.5mm, 아무래도 유체 영역하고 서로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자를 조금 조밀하게 두었고, 그리고 바디 사이징을 위해서 전체 바디도 0.5m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능은 제가 이전 튜토리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백면에서 이 좀이란 격자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면에서 좀이란 격자를 생성하는 이유는 실제 유체가 지나가게 되면 백면 쪽에서는 척류와 난류 영역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면에서 속도 구배가 크기 때문에, 속도 구배가 크고 압력 구배가 크기 때문에 실제 백면 유동량의 현상을 내부 유동량의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격자를 생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백면에서 좀이란 격자를 생성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인플레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원바디를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 페이스는 투 페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구 영역은 유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벽면에서 좀이란 격자를 생성해 주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벽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레이시오는 스무스 트랜지언트가 있고
인플레이션 옵션에 보면 토탈 thickness, first layer thickness, smooth transient, first aspect ratio, last aspect ratio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전 강의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랜지언트 레이시오를 0.12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 유체익력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하고 격자 생성은 업데이트나 제너레이트 메시를 누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트 메시를 누르게 되면 메시 이후에 이 부분이 바뀐 경우에는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서 격자를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격자가 생성되었으면 셋업을 더블 클릭하여서 CFX를 실행을 합니다. 그 CFX를 실행을 하면 초기에 디폴트 도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도메인을 지우고 이동하는 메인 플루이드 영역과 탑 플루이드 영역 두 개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시면 도메인이 있습니다. 도메인을 클릭하신 이후에 도메인에 MA 플루이드라고 이름을 하고 입력하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OK를 눌러가지고 메인 플루이드를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케이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플루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 플루이드가 그대로 지정이 되었고 그 도메인 타입은 플루이드 도메인. 이 플루이드 도메인, 솔리드 도메인, 포러스 도메인, 이머지드 솔리드가 있습니다. 도메인 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유체 영역을 해석하는 유체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도메인은 말 그대로 고체 영역. 그래서 포러스 도메인은 우리가 내부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내부에 아주 미세한 타공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타공망을 격자를 다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포러스 도메인을 설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FX에서 이머저드 솔리드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이머저드 솔리드는 말 그대로 솔리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재로 움직이고 회전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정상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머지드 솔리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다이나믹한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루이드 도메인으로 지정할 거고 플루이드 머티리얼은 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모델은 아이소스머 등온 상태 온도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터뷸런스 모델은 시어 스트레스 트랜스포트 모델로 기본 모델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메인의 탑 플루이드를 입력하여서 OK를 하게 되면 다음 것이 탑 플루이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탑 플루이드 도메인으로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월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메시 디포메이션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regions of motion specified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움직임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메시와 프리비어스 메시가 있는데 이니셜 메시는 초기 메시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프리비어스 메시는 이전 메시에 대해서 지금의 메시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메시를 기본 디폴트로 해주시면 되고 플루이드 도메인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도 그대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이 메인 플루이드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인서트에서 바운다리를 선택을 하시고 바운다리에서 저는 메인 인넷을 선택해서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인 인넷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바운다리 타입은 오프닝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 유체가 들어오다가 실제 내부 유동 상황에 대해서 유체가 빠져나갈 수도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해줬고 저는 압력을 0.5바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탑 플루이드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인서터 바운다리에서 탑 아웃렛을 입력하고 OK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탑 아웃렛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이 되어 있고 바운더리 디테일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탑 부분의 유체 입력의 이동을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4mm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 펑션에서 인서트에서 유저 펑션을 입력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펑션을 가셔가지고 그 아규먼트 유닛이 있습니다.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리절트는 몇 미리가 움직일 거냐를 이동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0초일 때 0mm 해서 애드 하시면 되고 1초에서 4mm 애드 하시면 됩니다. 1초 동안에 4mm 이동해 가지고 원상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 2초에는 다시 0mm로 돌아오는 애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해석이 근 2초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타입에서 먼저 설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토탈 타임을 2초로 하시고 타임 스텝을 0.01초로 저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탑 아울렛으로 가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메시 옵션 기능이 있는데 여기 메시 옵션에 보면 unspecified라는 게 있는, 이거는 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지를 않게 되면 이 다른 이 벽면에서 지정을 한 값에 따라서 지가 스스로 그게 그 값하고 동일하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4mm를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specified displacemen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하게 X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는 펑션 Y 엔터 익스프레션을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익스프레션에서 펑션에서 유저 저희가 만든 펑션 함수가 있죠. 펑션을 선택을 하시고 이때 뭐의 함수냐?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t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미리미리가 최종적으로 단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표를 보시면 Y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압력은 0바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출구 쪽의 압력이 0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0.5바가 들어와서 0바가 되는 출구 쪽으로 나가는 유동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메인 플루이드의 바깥면과 그리고 탑 플루이드의 이 면이 서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되어서 탑 플루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인터페이스 된 부분이 서로 유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 패턴이 나가는 유동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 플루이드에는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면도 아까 탑 아울렛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 플루이드 디폴트 나머지 면입니다. 나머지 면도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는 0, 0, 0. 초기 유동량은 0이고 초기의 압력도 내부의 압력도 0바인 상태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브 컨트롤에서 나머지는 디폴트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 컨버전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min coefficient loop가 1번이고 max coefficient loop 100번인데 이 의미는
저희가 타임스텝을 0.01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설정한 0.01초 안에서 100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100번 계산하는 중에 레지듀얼 타겟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만족하게 되면 다음 타임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을 너무 작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10번을 해주시게 되면 0.01초인 그 타임스텝에서 10번을 계산을 진행을 하고 그 10번을 진행한 이후에 레지듀얼 타겟을 만족하지 않았지만은 10번 동안을 계산을 종료하고 다음 타임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임스텝에서 계산 결과가 물리적으로 수렴이 완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 오차가 조금씩 누적되어서 실제 해석 결과와 많은 타임스텝이 진행되었을 때는 실제 해석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해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하다가 레지듀얼이 떨어지는 걸 보시고 이게 100번이 되었는데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시면 이 부분을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타임스텝을 조금 더 작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 상태 아웃풋의 트랜지언트 리절트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add new 아이템으로 하시게 되면 트랜지언트 리절트 5원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트랜지언트 리절트 5원의 스탠다드로 보시면 되고, 아웃풋 프리퀀시 결과값을 얼마마다 저장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every time 스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타임스텝 인터벌로 해가지고 10번 간격으로 타임스텝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타임 인터벌 몇 초마다 저장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부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빙 랭스를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옵션에서 원래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익스프레션으로 변경을 하여서 익스프레션 밸류에서 펑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펑션이 0에서 4mm를 갖다가 다시 0mm로 이동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기 위한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솔루션을 더블 클릭합니다. 솔루션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뭐 더블 프리시즌으로 할 건지 또는 싱글 프리시즌을 할 건지, 그래서 더블 프리시즌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싱글 프리시즌으로 됩니다. 그리고 더블 프리시즌은 조금 더 정확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런 모드는 시리얼 하나로 계산할 건지 또는 패럴로 해서 계산을 진행할 건지, 저는 패럴로 12개를 CPU를 코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에서 이니셜 컨디션을 선택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스타트 런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타임 스텝이 36번이 진행된 이후에 보시게 되면 UVWP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이하로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CFX에서는 KO 난류 모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플론트 같은 경우에는 난류 모델에 있는 K와 오메가의 값까지 다 수렴을 해야 되지만은 CFX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량 방정식만 수렴해도 다 수렴을 하는 것으로 기본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값만을 RMS 값입니다. 이 값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에 도달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물리적 현상을 잘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하고 싶으시면 난류 부분에서도 레지듀얼 톨러런스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계산이 진행되어서 최종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 유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해낸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4mm를 갖다가 다시 0mm로 복귀하는 그러한 계산 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절트를 눌러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를 처음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 되어 있는 상태에 저는 플랜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추가를 하였고 그 플랜을 YZ 방향 이 플랜을 보겠다고 X방향으로 0mm를 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중앙의 단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된 중앙 단면에서 속도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선택해 가지고 위치를 어디서 보겠느냐 하면 플랜 1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속도 벡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라인을 보시고 싶은 스트림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스트림라인이 선택이 되었으면 그 메인 인넷에서 스타트가 어디서 할 거냐, 인넷에 들어갔다가 아웃넷으로 빠져나가게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넷을 선택을 하였고, 인넷에 50개 정도의 포인트를 생성하여서 이 포인트가 스트림라인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 스트림라인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스트림라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일 마지막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일 처음 결과값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플레이드 애니메이션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출구가 이동하면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유체가 출구 부분의 아웃렛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트림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스트림라인이 이게 유체가 빠져나가는 영역이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하부에서 유체가 이 리세큐레이션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겠네요.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러한 영역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자리로 원상복귀를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유동 해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